안녕하세요. 현명하게 살아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순간, 바로 삶의 변곡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삶의 변곡점은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에요. 은퇴, 자녀의 독립, 건강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며 느끼는 내면의 변화 같은 순간들이죠. 이런 시기엔 자연스럽게 고민이 찾아옵니다.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라는 질문이에요. 오랜 세월 일과 책임에 치여 달려왔는데 이제 그 속도가 느려지면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죠. 또 다른 고민은 이제 뭘 해야 할까? 라는 막막함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고 과거의 후회, 예를 들어 그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매일 아침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후회와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라는 불안이 계속 맴돌았죠. 그러다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꿨어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 즐겨봐.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점점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순간이 됐다고 하세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나눌게요. 58세의 최 선생님은 자녀가 독립한 후 집이 너무 조용해져 외로움이 컸어요. 내 역할이 끝난 걸까? 라는 고민이 계속됐죠. 그러다 우연히 일기 쓰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지역에서 글쓰기 모임을 이끌며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죠. 삶의 변곡점에서 고민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민을 성장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4가지 실천 팁을 드릴게요. 첫째, 고민을 글로 풀어내기. 우리 머릿속에서 맴도는 고민은 글로 쓰면 훨씬 명확해져요. 간단한 방법은 매일 5분, 오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건 뭐지? 라는 질문에 답하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예를 들어, 목적을 잃은 것 같아 라고 썼다면, 이번 주에 지역 도서관 모임에 가보자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죠. 이 일기 쓰기를 7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씩 정리되고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한때 고민이 많을 때 이 방법을 썼는데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둘째, 작은 연결 만들기. 고민은 혼자 있을 때 더 커지기 마련이죠. 지역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해 보세요. 55세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외로움이 컸지만 지역 문화센터에서의 강의에 용기를 내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삶에 따뜻함이 돌아왔다고 하세요. 지금은 매주 서예 모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요. 온라인이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단 한 번의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셋째, 마음 챙김으로 고민 다스리기. 변곡점의 고민은 종종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하죠. 명상이나 호흡 연습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3분,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연습이 고민의 무게를 덜어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몸을 움직여 마음 열기. 고민이 무거울 때
몸을 움직이는 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60대 초반의 정 선생님은 은퇴 후 무기력함에 빠졌지만 친구의 권유로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요가 모임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뻣뻣한 몸 때문에 쑥스러웠지만 매주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함께 열렸다고 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심지어 집에서 10분 춤추기라도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고민이 조금씩 작아진답니다. 삶의 변곡점에서 고민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세 가지 마인드셋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 고민을 친구로 받아들이기. 고민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신호를 보내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 내 삶이 의미 없어 라는 고민은 사실 나는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어 라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어요. 이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 같은 답을 찾게 되죠. 둘째, 작은 희망의 씨앗 심기. 고민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아 심어보세요. 60대 후반의 이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우울했지만 손주와 매주 공기놀이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작은 시간이 점점 삶의 큰 기쁨이 됐고, 이 선생님은 이제 매일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5분 산책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과거와 화해하기. 변곡점에서 후회는 큰 고민 중 하나죠.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59세의 오 선생님은 젊은 시절 가족에게 소홀했던 걸 후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딸에게 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했고 그 후 가족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오 선생님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후회를 용서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삶의 변곡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민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생님이죠. 여기 두 가지 실천법을 더 제안 드릴게요. 첫째, 작은 성공 축하하기. 고민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간과하지 마세요. 60대 초반의 황 선생님은 은퇴 후 체력이 약해진 걸 고민했지만 매일 10분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처음으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케이크를 선물했죠. 그 순간이 황 선생님에게 큰 자신감을 줬다고 해요. 여러분도 작은 성공, 예를 들어 일기를 일주일 썼다거나 새로운 모임에 나갔다면 을 축하해보세요. 둘째, 1년 뒤 나에게 편지 쓰기. 변곡점에서 막막할 때 1년 뒤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사랑하는 나에게 지금은 고민이 많지만 1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었을까? 이 편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의 고민이 일시적이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저도 이 방법을 써봤는데 6개월 뒤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랐어요. 변곡점은 우리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문이에요. 고민은 그 문을 열기 위한 용기를 주는 친구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변곡점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과 성장을 찾아가는지 깊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작은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은?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찾고 싶은 희망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현명하게 살아요와 함께 더 많은 여정을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현명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요.